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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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There's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담나라 배나라 고백해라 손 잡아라 뽀뽀해라 아니 여행 가라. 남의 연애 참견 좋아하는 프로 참견러들 정말 많은데요. 이왕 참견할 거면 지령도 좋고 조언도 좋지만 독하게 냉정하게 여대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도와줘요 닥터장! 관심법으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내다보는 교수계 궁예. 문자 사연만으로도 정확한 진맥이 가능한 교수계 허준.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사랑의 특강, 이번 주도 동국대 장재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귀로 배우는 연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궁예 허준 다 나왔어요. 그러게요. 아유, 부담스러워라. 아니, 정말 왜 문자 사연만 딱 보고도 요거 어떤 상황이 있구나 딱 느낌 오시죠?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 촉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때로는 또 부정확할 때도 있기 때문에 네,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7934 청취자님 처음 문자 보내봐요. 진짜 가나요? 하는데 왔습니다. 문자. 와 신기해요. 오늘 재취업 면접 가는데 조금 일찍 가는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요. 잘 될 수 있게 길을 넣어주세요. 재취업 면접 가신대요. 한번 저희가 응원 한번 해드릴까요? 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목표한 바 그대로. 화이팅입니다. 7934 청취자님. 그리고 또 연애 고민, 사랑 고민 있으시면 또 기다리면서 초조하지 않게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김한구님, 장 교수님 반갑습니다. 헤헤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헤헤. 네. 오늘 또 사랑 얘기, 연애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2부 극한상사에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청취자분들과 해봤어요. 네. 사실 일찍 아이를 낳은 게 마냥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정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는 것처럼 일단 아이를 낳고 기르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그래도 좀 용감한 양육자라는 관점에서 인정해줘야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청소년 부모.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나서 부모가 돼도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 부모라고 한다면 더 또 준비가 안 됐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 면에서는 좀 염려스러운 게 사실이기는 한데 부모가 된다는 게 직접 아이를 또 낳고 키워봐야 그게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기도 하고 배워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청소년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가장 필요한 건 주변에서 그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미 결심을 했다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서 네. 애를 낳아도 네. 사실 어쨌든 누구나 다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부모는 다 좌충우돌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어쩌면 지금 그 청소년 부모에 대한 이야기하고도 맥락이 좀 같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갖고 또 이제 연애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2030 세대의 연애 문화 그리고 연애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왠지 이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 세대들은 요즘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이 또래인 분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사실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나는 네가 누굴 만나든 신경 안 쓴다. 알아서 해라. 라고 겉으로는 말씀하시지만 사실 걱정이 돼요. 그럼요. 안 될 수가 없고 궁금해요. 네. 우리 애가 연애를 하긴 하는 건가? 네. 한다면 또 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그렇죠. 이런 걱정이 있는데 네. 사실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부모님께는 잘 말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가 봐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괜히 네. 엄마 아빠가 알면 진짜 배나라 감나라 할까 봐. 그렇죠. 요즘 친구들은 어떤가요?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에게는 연애 문제를 공개하는 걸 조금 꺼려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부모님이 참견하거나 통제하는 것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영광의 1위가 바로 연애 문제 참견이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아무리 부모라 하지만 연애 문제만큼은 그래도 개인의 어떤 영역으로 존중해달라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는 이 사실을 좀 알면 섭섭해 하실 수도 있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알고
좀 조심하면 혹은 배려를 하면 아이들과 네.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럼요. 드는데 앞서서 2030 세대 연애 문화와 연애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건 정말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거 있나요? 있어요. 최근에 제가 듣고 깜짝 놀랐던 이야기인데요. 네. 혹시 제가 조현지 아나운서에게 질문을 먼저 던져볼게요. 네. 어느 날 애인이 미팅하고 오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팅이요? 네, 나 어디 가서 미팅 좀 하고 올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생각이 먼저 들겠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지? 일적으로 뭐 비즈니스 미팅할 일이 있나?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겠다. 뭐 네. 요 두 가지 정도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아나운서님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요즘 미팅은 여러 명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팅은 연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연애하는 친구들끼리도 서로 어디랑 미팅했다, 저기랑 미팅했다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한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미팅하던 시절과 비교를 해보면 미팅의 의미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한편에서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조금 거북하다, 부담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긴 했어요. 네. 그냥 뭐 동아리랑 타 대학교 같은 분야의 동아리 이렇게 만났다 이런 느낌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사실 뭐 옛날스럽게 뭐 미팅 가가지고 소지품 하나씩 내고 또 이어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네. 왠지 거기에 이런 뭐랄까요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게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에 정말 미팅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저도 당황스러운데 네. 그리고 또 대학생들 사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제가 네. 이 남자친구가 군대에 입대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뭐 좀 변화가 있나요? 그 부분은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요? 네, 예전 같으면 저희가 군 입대를 앞둔 남자친구하고 막 작별 인사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기다려줘라, 뭐 기다려줄게 이러면서. 너 나 배신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장시간 또 헤어져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애틋함도 많이 묻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요즘은 일단 기다린다라는 표현 자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놀랍죠. 네. 기다리는 게 아니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입대 전에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을 남녀 모두 원한다는 건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잖아요. 네.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입대 초기에는 굉장히 여자친구에게 고마움이 크다가 제대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기다려준 그 여자친구에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늘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군복무 기간 동안 잠시 남남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제대할 때쯤 돼서 혹은 제대하고 나서 연락을 취해본대요.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다? 그러면 다시 연인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쿨하게 남남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네. 이 부분이 뭔가 좀 쿨하다 못해 아주 합리적으로 뭔가 연애 문화가 바뀌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맞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더 많이 젊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 따라잡으려면. 정말 오늘 아주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연애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데이트 비용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 때만 해도 데이트 비용을 뭐 반반 부담한다, 뭐 더치페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지금도 더치페이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더치페이가 제일 속 편하다. 그래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도 있고 상대에게 눈치를 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데이트 통장에 대한 사용도도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근데 이게 데이트 통장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함께 모아서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건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 불편한 점은 아무래도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야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돈을 넣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럴 땐 내가 빚진 것도 아닌데 굉장히 빚을 진 것 같고 또 상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도 무언가 독촉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서로 조금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데이트 통장의 경우에는 헤어지고 나서 네, 아. 그 잔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어떻게 또 나눌까? 그렇죠. 굉장히 고민스럽겠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좋은 해결책이 있는 게 제게 그 잊혀지지 않는 그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처음에 남자친구 만나고 나서 데이트 통장 만들어 갖고 사용하자. 네. 그런데 우리 헤어지고 나면 이 잔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건 우리가 서로 좋아할 때 좋은 마음으로 돈을 모은 거니까 혹시라도 헤어질 때 잔액이 있으면 그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기로 하자. 아. 네, 근데 말이 또 무엇이 된다고 네. 말하고 나서 진짜 헤어지게 됐나 봐요. 어. 그래서 둘이 정말 불우한 이웃에게 그 돈을 기부하고 정말 깔끔하게 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네. 좋은 사례네요. 네. 물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교수님 헤어졌던 남친 네. 내 할부 아, 너가 네네. 다 가져가라. 네. 이런 친구도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좋은 예도 있네요. 데이트 네. 통장이. 그럼요. 그렇군요. 그 수업 중에 학생들이 제출한 연애 고민도 직접 이제 다루신다고 들었는데 네. 20대들의 대표적인 연애 고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최근의 연애 고민이라고 하면 무언가 한 가지로 집약하기 좀 어려울 만큼 아주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래도 조금 중복이 되는 거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네. 아마 취업난의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하기도 힘든데 연애하는 거 사치 아닌가. 그러니까 취업과 연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 취업 생각해서 연애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네. 그런 고민이 제일 많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취업과 연애 두 가지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취업 중이라도 누군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만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연애 안 한다고 해서 100% 취업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애한다고 해서 취업 못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연애해도 취업할 친구들은 취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연인한테 좋은 기운을 받아서 취업 준비가 더 잘 된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요거는 또 부모님들도 네. 좀 솔깃하게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애가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맨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고 네.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또 연인으로부터 좋은 그런 기운을 받아서 그럼요. 성공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연애하고 취업을 동시에 할 때 시간 분배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그리고 그걸 지켜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연애냐 취업이냐고 연애에서의 고민 이런 네.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좀 기억에 남는 연애 고민들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와서도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먼저 제가 조현지 아나운서께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 조현지 아나운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중에서 누굴 선택하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나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저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게 뭐 남녀 차이가 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여학생들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고요. 남학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케이스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베스트 대답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상 나를 좋아하면 있던 호감도 없어져요.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때 그 친구는 약간 좀 무덤덤하니까 네. 뭔가 더 다가가고 싶고 이런데 그렇죠. 막상 그 친구가 나한테 좋아한다 표현을 하면 네. 식어버린다는 거죠.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있던 정도 뚝 떨어진대요. 근데 이런 고민이 성격 이상하네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충분히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답은 뜻밖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갑자기 식어버린다는 나 자신의 어떤 자존감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자존감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많이 낮을수록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실망을 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나를 좋아해 준다? 그러면 너도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실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럴 때는 또 지금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한번 연애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좋아해 주니까 아무래도 뭐 할 때마다 아유 이것도 잘한다 저것도 잘한다 이거 너무 좋네 이렇게 늘 긍정적인 말 칭찬 많이 해주겠죠. 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나의 마음이 점차 이제 인간관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서요. 네. 자존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정리를 해보면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막상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애정이 식었을 때는 네. 그렇다고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일단은 만나봐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연애를 해라. 나의 자존감을 계속 높여라. 네. 그리고 좋네요. 나면 일석이조예요. 그 사람과 그렇게 해서 사랑이 쭉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사람과 헤어지더라도 일단 낮아졌던 내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연애로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1619 청취자님.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젊은이들의 연애 방식이 놀라우면서도 다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군입대하던 남자친구 2년 동안 기다렸던 곰신이거든요. 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정말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또 음. 그렇게 서로 믿고 잘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면 꽃신을 다 신겨준다고 그런 표현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김원구 님도 합리적 문화네요 하셨고요. 여비칠소다님께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장재숙 교수님 처음 뵙는데 따스한 인상이 목소리로 늘 상상하던 모습과 꼭 같아요. 아, 정말요? 목소리하고 똑같나요? 아우, 기뻐라.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김원구님 다시 연애하고 싶어지는 방송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좋네요. 요즘 2030 세대 친구들처럼 좀 쿨하게 그렇게 네. 연애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연애 고민으로 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한 네.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아마도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연애 중인데 이 사람한테 이 부분만 빼면 정말 좋은 사람일 것 같다 하고 그 부분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예를 들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애인인데 폭력적인 성향만 없으면 완벽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가장 나쁜 점을 빼면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네요. 네, 단점이 한 가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 단점이 나를 고민하게 만들 정도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나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세상에 좋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두 사람의 노력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정말 꼭 기억해야 하는 팁 같아요. 네. 오늘 기로 배우는 연애 동국대 장재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또 사랑 넘치는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즈원의 사랑 플러스 들으면서 교수님과 인사 나눌게요.